네, 오늘은 12점 이제 전반부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은 뭐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가 없고요. 12.2, 12.3, 12.4에서 7문제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12.2의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생긴 영역을 우리가 D라고 할 때 이 D를 타입 1이나 타입 2의 합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해보라. 그리고 그 식을 이용해서 y라는 함수를 이 D에서 인테그럴 한 값을 계산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전체가 지금 D거든요. 이건 이렇게 봐서도 타입 1으로 좀 표현이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봐서도 타입 2가 여기에서 함수가 바뀌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X축을 중심으로 나눠서 위에를 D1, 아래를 D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D1은 타입 2가 되고요. D2 역시 타입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D 영역은 두 개의 타입 2의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 D1 보겠습니다. y가 0에서 1까지잖아요. 이렇게 쓰고요. x는 이렇게 생긴 선을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은 이 선에서 위쪽은 이 선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의 선은 x는 y 빼기 y 세제곱이니까요.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아래 선은 이걸 이제 x는으로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x는 루트 y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x는 이 두 식 사이가 되겠고요. D2라는 것은 조금 쉽습니다. D2는 이제 y의 범위가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이다. 그리고 x는 이 직선은 x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 곡선은 x는 y 빼기 y 세제곱이니까요. 이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두 개의 타입 2의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의 인테그럴은 D1의 인테그럴과 D2의 인테그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D1의 인테그럴은 지금 x의 범위가 이 값부터 이 값까지 y를 적분을 먼저 하는 거니까요. 이만큼 먼저 적분하고 그 다음에 y는 0에서 1까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x로 적분하면 yx니까요. 그 뒤에는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x는 이 값부터 이 값까지 계산하니까 x에다 대입하는 거니까요. y에다가 이만큼 값을 곱한 값을 0에서 1까지 정적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을 이제 적분하는 거네요. 그래서 쭉 계산해 보면 30분의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2에서 적분하는 것도 비슷한데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y 빼기 y 세제곱까지니까요. 마이너스 1에서 여기까지 하고 y를 적분하니까 yx하고 x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뭐 이 뒤에 계산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y에다가 이 식을 곱한 것을 계산하는 거니까요. 뭐 이제 다항함수 적분이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0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12.2의 54번 보겠습니다. 조금 독특한 문제인데요. 함수는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고 영역도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더블 인테그럴을 계산했더니 오른쪽으로 표현이 됐더라. 그러면 이게 어떤 리전에서 적분하는 것인지 설명하고, 그 더블 인테그럴을 XY 순서 적분을 바꿔서 표현해보라.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영역을 가르쳐 줬는데요. 이건 영역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적분 순서대로 영역을 표시해 보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부분은 X의 범위가 있죠. 그래서 X는 0에서 2Y 사이고요. 그 다음에는 y가 있죠. 그래서 y는 0에서 1 사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x는 0에서 3 빼기 y 사이고요. y는 1에서 3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xy 평면에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D1은 y는 0에서 1 사이이고요. x가 0, 그리고 x는 2y니까요. y는 2분의 1x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y가 0에서 1 사이니까 이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y는 1에서 3 사이고요. x는 3 빼기 y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y는 3 빼기 x라는 이 라인을 그린 다음에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1, D2의 이 합집합이니까 이 전체 영역을 D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라는 것은 이제 이 전체 영역인데, 아까는 X를 먼저 적분하고 Y를 나중에 적분했는데요. 이번에는 Y를 먼저 적분하고 X를 나중에 적분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입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 선을 적분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Y는 이 밑에 선은 2분의 1X죠. 그래서 2분의 1X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위에 선은 3-X니까요. 이것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런데 이 선이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X의 범위는 0에서 2까지입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0에서 2까지예요. 이렇게 타입 1으로 바꿔서 썼어요. 그러면 먼저 y로 적분을 하고 2분의 1x부터 3 빼기 x까지 적분,
그 다음에 x로 적분하는데 0에서 2까지 적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번에 볼 문제는 12.3의 22번입니다. r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r은 1 빼기 코사인 세타. 우리가 9장에서 공부했던 극좌표 곡선입니다. 이 두 개를 그려보면 r은 1 빼기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빨간 선의 심장 곡선이 되고요. r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파란 선의 심장 곡선이 됩니다. 이 두 곡선이 이루는 리전의 영역을 계산하는데요. 더블 인테그럴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양쪽에 아마 4개가 대칭이 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색깔 칠한 이거 하나만 구해서 4를 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더블 인테그럴 영역의 넓이는 1이라는 함수를 적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적분하려는데 이 d라는 영역을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써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타는 0에서 2분의 1 파이까지죠. 그리고 r은 지금 0에서 이 빨간 곡선이 1 빼기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폴라 리전으로 바꾸어 썼습니다. 그래서 12.3에서 배운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죠. 그래서 r은 0에서 1 빼기 코사인 세타까지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r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dr 이렇게 적분하고 그 다음에 세타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r을 적분해주면 r은 2분의 1 r 제곱이니까 2분의 1에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되고요. 이걸 적분하기 위해서 전개를 해주는데 4와 2분의 1은 곱하면 2가 이렇게 되고요. 1 빼기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이 부분이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적분하기 위해서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1과 2분의 1이 있으니까 적분하면 2분의 3 세타가 되고요.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은 이렇게 사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0에서 2분의 파이를 대입해보면 2분의 3파이 빼기 4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4개 부분의 영역의 넓이가 2분의 3파이 빼기 4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2.3의 29번 보겠는데요. 재밌는 문제입니다. 아까 12.2의 54번과 마찬가지로 영역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적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3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D1, D2, D3 해서 이 영역을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먼저 이 부분은 y잖아요. 그래서 y는 루트 1 빼기 x 제곱부터 x까지고 x의 범위는 루트 2분의 1부터 1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d2 그 다음에 d3도 똑같이 xy 범위를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xy 평면에 한꺼번에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직선 그리고 곡선들을 먼저 다 그려요. y는 루트 1 빼기 x 제곱이니까요.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y는 루트 4 빼기 x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리고요. y는 x가 있네요. 그래서 y는 x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x가 루트 2분의 1부터 1까지니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런데 y는 루트 1 빼기 x 제곱보단 크고 즉 이 원보다는 더 위이고 x보단 작으니까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색깔 칠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x는 1에서 루트 2까지니까 1에서 루트 2까지인데 여기는 y는 0에서 x 사이니까 x축부터 y는 x까지니까 지금 이 주황색으로 색깔을 칠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x는 루트 2부터 2까지는 y는 0부터 루트 4 빼기 x 제곱까지니까 반지름 2인 이 원까지예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을 다 합쳐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뺀 영역이 됩니다. 폴라 리전으로 표현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영역 D를 폴라 리전으로 바꿔보면 R은 1에서 2까지고요. 세타는 0에서 4분의 파이까지죠. 아주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이 더블 인테그럴은 이 D에서 적분하는 것과 이제 똑같아지는데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그리고 이쪽에 이제 R을 항상 곱해주는 건 잊으면 안 되고요. R의 범위는 1에서 2까지, 세타의 범위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위에 것 적분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밑에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뒤는 간단한 계산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6분의 15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해도 16분의 15가 나올 텐데요. 이걸 직접 적분하는 것보다는 이 밑에 것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네, 12.3의 30번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내용은 나중에 보통 통계학 공부할 때나 확률론 공부할 때나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3학년 때 복수해석학 공부할 때 나오는 적분이거든요. 이걸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R2에서 다음과 같은 임프라퍼 인테그럴을 생각해 볼 거예요. 조금 어려워 보이죠?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승, 이 함수를 더블 인테그럴을 하는데 R2 전체 평면에서 적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뜻은 y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적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임프라퍼 인테그럴은 우리가 미적분학 원에서도 임프라퍼 인테그럴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바운디드 인터벌에서 적분한 다음에 이 적분 값을 극한을 b를 무한대로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여기는 어디에서 하냐면요, DA라는 리전에서 먼저 적분할 거예요. 이건 세타가 0에서 2파이이고요. 반지름이 A까지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은 중심이 원점이 되고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한 원에서 적분을 한 다음에 이 적분 값을 A를 무한대로 보내면 전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임프라퍼 인테그럴 값이 놀랍게도 파이가 됨을 증명해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계산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DA는 우리가 원이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폴라 인테그럴을 적분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대입하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r 제곱이 되겠고요. 폴라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항상 r을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r은 0에서 a까지,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분하는데요. 2의 마이너스 r 제곱승은 일반적으로 적분하기 힘든데 r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부정적분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r 제곱이 되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r은 0에서 a까지 적분합니다. 이 뒤에는 세타가 없기 때문에 상수 2파이를 앞에 곱해줘서 계산해주면 파이 곱하기 1 빼기 2의 마이너스 a 제곱이 일단 이 반지름이 a인 원에서의 더블 인테그럴 값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a는 무한대로 이렇게 극한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이 값에다가 a는 무한대로 극한 값을 계산해보면 이 부분은 이제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임프라퍼 인테그럴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A번에 했던 계산을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바꾸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임프라퍼 인테그럴을 여기에서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x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y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니까요. 뭡니까? 정사각형이에요. 똑같이 생각해서 a를 무한대로 보내면 전체 R2에서 적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R2에서 임프라퍼 인테그럴은 SA에서 적분을 한 다음에 a를 무한대로 보낸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정의를 이용을 해서 이 식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SA에서 이 식을 적분하는데 SA는 이번에는 Y의 범위는 마이너스 A에서 A,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에서 A니까요. 이게 그냥 정사각형에서의 적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개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이유는 먼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y의 무관한 함수니까 이걸 앞으로 이렇게 나가고 적분하면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겁니다. 이때 a를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보면요.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적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y제곱의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왼쪽 값은 a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이거 역시 R2에서 임프라퍼 인테그럴로 정의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선 A번에서 이 값이 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식 곱하기 이 식은 답이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일단 B번을 풀었고요. C번은 B번으로부터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정적분 값이 루트 파이임을 설명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이건 별로 할 게 없어요. B번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 값이 파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건 변수만 다른 것이지 이 값과 이 값은 똑같은 정적분 값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승 이 dx의 정적분 값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파이인데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양수니까 음수는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값은 루트 파이가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은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다른 수학 공부를 할 때 자주 등장할 적분일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문제는 t는 루트 2x로 치환적분 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C번에서 얻은 식이 이거잖아요. 여기에 t는 루트 2x를 대입해주면 dx는 루트 2분의 1 dt가 되기 때문에 치환적분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는 그대로 있고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승이 되고 dx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루트 2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 dt는 답이 루트 2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확률론이나 아니면 통계학 같은 데서 공부할 때 자주 쓰이는 것이죠. 확률 밀도 함수이죠. 보통 표준 정규화를 한 다음에 이러한 그래프에서 밑에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가 1인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확통책이나 지금 배우고 있는 확률론 통계학 책을 찾아보면 이 함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이 루트 2파이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쪽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넘긴 그 함수가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12.3의 마지막 문제 31번은 앞에 30번 결과를 이용해서 이러한 정적분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x제곱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요. 우리가 앞에서 2의 마이너스 x제곱 값은 아니까 이걸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원래 이제 적분하기가 힘드니까 부분적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u는 x와 지금 x를 하나 이렇게 남겨주면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이 돼요. 그러면 u는 미분하면 그냥 dx가 되고요. 이건 이제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이 돼요. 그래서 x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x를 하나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하면요. 일단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x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0부터 t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요.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0부터 t까지 적분하는 겁니다. 원래 이건 부정적분 함수를 못 구하니까 좀 걱정이 되지만 우리가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 값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t가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은 이 2의 마이너스 t 제곱이 분모로 내려갔을 때 로피탈 정리를 써주면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2분의 1에다가 우리가 앞선 30번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 정적분 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0부터 무한대니까 이걸 써주고 2분의 1을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루트 파이라고 했으니까요. 답은 4분의 루트 파이가 되겠습니다. B번 문제도 거의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지금 제곱이 없으니까 u는 루트 x로 이렇게 치환적분 해줄게요. 그러면 du는 2u분의 1의 dx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식은 u가 되고 2의 마이너스 u 제곱이 되고요. dx는 이쪽으로 넘기면 2u 곱하기 d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배에 0부터 무한대까지 u 제곱 2의 마이너스 u 제곱승 정적분이 되는데요. 이만큼 값은 우리 방금 A번에서 했던 값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루트 파이를 대입해주면 답은 2분의 루트 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12장의 전반부 마지막 문제입니다. 12.4는 질량의 중심 계산하는 거였는데요. 대부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이제 약간 특이하게 두 원으로 이루어지는 영역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density 펑션 형태가 조금 특이해서 이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y의 내부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밖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색깔 칠한 이 부분이 돼서요. 이 영역을 우리가 d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원이 x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1이고요. 아래에 있는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우리가 보통 원에서 적분할 때는 폴라 코디네이트가 훨씬 편했었잖아요. 그래서 r과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 교점의 좌표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두 식의 교점의 좌표를 먼저 계산해 보면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30도가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은 세타는 6분의 파이가 되고요. 대칭이니까 이 라인은 세타는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D라는 영역을 폴라 리전으로 바꿔 보면요. 세타의 범위는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까지이고 R이라는 것은 일단 이 원은 R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밖의 원,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 y를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바꿔보면 왼쪽은 무조건 r제곱이 되고요. 오른쪽은 2 곱하기 y는 r 사인 세타잖아요. r로 나눠지면 r은 2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폴라 코디네이트 표현은 2 사인 세타니까 r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 사인 세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폴라 리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ensity 펑션이라는 것은 원점에서 거리에 이번에는 반비례한다라고 돼 있어요. 반비례한다는 것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비례상수 k라고 두겠습니다. 아마 센터 오브 매스를 계산하면 이 k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먼저 질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매스는 로 xy를 d에서 적분하는 거죠. 그런데 d는 1에서 2sin 세타 r로 적분하고 그 다음에 세타는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까지 적분하고 우리가 아까 미리 준비해 놨었죠. 그런데 이제 로 xy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분모는 r이 되고요. 위에는 상수 k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 항 r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r은 없어지니까 결국 k 곱하기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이걸 적분하고 2sin 세타 빼기 1을 이 범위에서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생략할게요. 그래서 2k 곱하기 루트 3 빼기 3분의 파이가 일단 토탈 매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x바, y바를 순서대로 계산해야 되는데요. 일단 x바는 my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더라도 0인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바의 값은 0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mx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y 곱하기 로 xy를 저 영역에서 적분하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적분 영역은 똑같고요. y는 r sin 세타가 되고 로 xy는 r분의 k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r 항을 곱해서 이 녀석을 dr, d 세타 순서대로 적분하면 되는 거죠. 즉 이걸 계산해 보면 k는 상수고요. r sin 세타를 r로 먼저 적분해주고 세타로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아마 이 계산은 조금 복잡하겠지만 뭐 단순 계산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루트 3k가 나와서요. y바는 이 루트 3k를 m으로 나눠주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3k 나누기 이 값이 되니까 k는 사라지고요. 루트 3 나누기 이 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의 좌표는 x바는 0이고요. y바는 좀 복잡하네요. 네, 이 값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12.4까지 12장의 전반부 연습 문제를 몇 개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